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릴 거는 라이노 캐드에 대한 설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라이노 3D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꿨는데 잘 들리나요? 자, 일단 라이노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비합법적이지 않은 그 라이노 설치를 많이 원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라이노를 그 정품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 노트북, 뭐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라이노를 구입을 하는 게 약간 부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그 작가로 살든 혹은 뭐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라이노 혹은 뭐 캐드 이 소프트웨어들은 되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손으로 그리는 기술만 배워왔다라면 이제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과 빨리 소통할 수 있고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노 홈페이지에서 학생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80%까지 할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은 상업용 대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일 때 구입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이게 라이센스가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학생 때 사기 시작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일 때 사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라이노에서는 그 특별히 이렇게 불법이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일 때 80%를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괜찮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학을 가도 그렇고 뭐 나중에 필드에 나가고 활동을 해도 이 라이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뭐 유학을 간 친구 혹은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친구들 대부분 많은 수가 이 라이노를 활용하는 걸 많이 봐왔고요. 그 다음에 캐드라는 거를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캐드를 어떤 경우에 많이 쓰게 되냐면 대형 작업을 할 때 혹은 뭐 건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설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라이노 캐드의 그 아티스트, 작가, 디자이너들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래스호퍼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플러그인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모양을 형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복잡하고 뭐 멋진 디자인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형태들, 조형 어떤 작업들 모두 대부분 라이노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작업들, 지금 보시는 영상에 보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그 능력치를 배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사용을 하면서 이런 툴까지 나중에 가면은 좋겠는데, 저희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저도 아직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 소프트웨어 혹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래스호퍼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디자이너들이 사용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끌어당겨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래스호퍼라는 용역 때문에라도 라이노를 추천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3D 스튜디오 맥스하고는 라이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네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3D 스튜디오에서 모델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이런 게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한 방법이겠네요. 보시면은 자,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그 모델링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게임 그래픽 혹은 영상 그래픽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메쉬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메쉬 모델링은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로 만들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로 만들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넙스 모델링이라는 방식 혹은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자, 한번 다시 메쉬 모델링, 오타를 쳤네요. 메쉬 모델은 이렇게 삼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입체면이 있으면은, 어떤 면이 있다라면은 면을 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쪼갠 형태로 그리게 되죠. 한마디로 곡선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곡선이 아닌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다 쪼개져 있는 모델링을 해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어떤 입체를 만들 때 입체로 공간 안에, 실제로 3차원 공간 안에 물체를 만들게 되면 그 면들이 갖고 있는, 혹은 예를 들어 면이나 부피가 부피, 두께 없는 물건은, 사물은 없죠. 우리는 두께가 없는 사물을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점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은 점, 선, 면을 제외하고 입체, 부피를 갖고 있는 입체를 언제나 보고 살아왔는데, 메쉬 모델링 툴로는 이 부피에 대한 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곡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끊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체로 구현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맥스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실제 사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노 혹은 라이노가 아니어도 이런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죠.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입체로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맥스로 열심히 멋지게 지은 그 3D 스튜디오 맥스나 혹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들을 뭐 목재, 콘크리트, 철근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겠죠. 그때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설계라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일을 2번 하는 거죠. 일을 2번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나 치수 같은 것들, 혹은 1차 함수로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부피에 따른 무게,
하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설계라는 영역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래픽 뭐 화면 안에서만 나오는 것들이라면은 메쉬 모델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그래픽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메쉬 모델링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거대한 건축물의 일부를 만들겠다, 어떤 구조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발명품 혹은 뭐 개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설계를 배워가는 것이, 차근히 이제 설계를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제가 그 작가나 뭐 디자이너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중에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얘기하면은 파인아트를 전공을 했는데 설계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 설계 혹은 공학 기반으로 해서 설계만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한 사람? 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티스트의 어떤 감성,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더하기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치까지 갖출 수 있었으면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맥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는 걸로 저희가 학교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거고, 여러 그 교수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학교 수업에서 3D 프린터를 만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 만든 것도 실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지난 이제 1학년 때 기초학습 중에 하나로 맥스를 배웠다면, 이제는 실제 설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단계, 학년이 넘어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로 해서 라이노를 배워보겠는데, 자, 다시 라이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을 거라면은 배울 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 라이노 3D 홈페이지, 자,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즈용, 그 다음에 매킨토시용도 있어요. 맥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윈도우즈용 평가판을 사용을 하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난 후에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고 플러그인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학기가 3개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막 라이노 검색하니까는 그 어둠의 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아까 나왔었는데, 그것도 제가 제공을 할게요. 일단 이거는 그냥 학습하기 위한 거니까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판을 다운로드 하려면 이메일 하나를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메일함을 보고 있는데요. 라이노의 평가판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평가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로. 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선스 코드, 자, 눌러볼게요. 사실 저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고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일부 이제 시작하는 방법. 맥용도 지금 이게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맥용도 똑같이 다운로드하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고 받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설치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설치라고 누르시면 돼요. 근데 설치할 때 저는 사실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영어로 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명령어를 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노를 사용하는 게 오토캐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토캐드하고 사용법이 거의 유사한데 심지어는 명령어 체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영어로 사용하게 되면 이 영어로 저희가 계속 한국어로 선택을 해도 그 아이콘이나 이런 것만 한국어로 표현되지 나머지 작업할 때는 또 영어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 꼭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중지해야 돼요. 왜냐면 라이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라이노를 킨 다음에 프롬프트에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아마 라이노를 실행하게 되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꼭 라이선스 여기 지금 있는 거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도 되고요.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라이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라이노의 사용 처음 설치하고 나면 뜨는 화면이에요. 느낌이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3D 스튜디오 맥스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하고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자, 여기를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퍼스펙티브 커졌다 작아졌다, 라이트 커졌다,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작아졌다, 더블 클릭하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죠. 이 화면 구성 거의 3D 스튜디오 맥스하고 비슷할 거고요. 이런 세모 표시가 있으면 펼쳐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띄어서 추가로 자기가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들은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키웠다가 줄였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툴 저희가 일러스트 제가 뭐 맥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가장 다른 점이 여기 있는 이 커맨드라는 명령어예요.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라이노를 사용을 할 때 혹은 저기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CAD라는 걸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콘들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지만 자 보면은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내내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폴리라인, 스타트 폴리라인 해서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할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들이 쭉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됨과 동시에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작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옵션들 혹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사용하는 어떤 작업에 대한 추가 옵션들을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톡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대화창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개념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쪽 나하고 대화하는 친구의 저쪽 방에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데 네모, 세모, 동그라미 혹은 직선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대충 제가 몇 가지를 그려잡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커맨드에 서클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을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나 반지름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50이라는 수치 여기다 제가 지금 급하게 빠르게 썼는데 50이라는 수치를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50mm인 원이라는 거예요.
지름이나 반지름이 50mm.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릴 건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CAD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그릴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주도 그릴 수 있어요. 우주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저희 3D 스튜디오 맥스나 이런 것들, 일러스트레이터 보면은 화면에 영역이 정해져 있죠. 뭐 A4 용지, A3 용지 이런 거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켜지는 동안 잠시. 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화면이 사용하는 사이즈만큼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는데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죠. 자, 보면은 라이노 캐드를 쓰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데, 자 보세요. 이제 네모를 그리고 딱 점만 하나만 찍으면 사각형의 사이즈를 집어 넣어 줄 수가 있죠. 35mm, 35mm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카피하고 붙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서 이쪽 잡으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시프트 키 누르면 뭐 딱딱 끊어져서 가죠. 40도, 45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든지 얘네를 패스파인더라는 툴로 합쳐지죠. 윈도우 패스파인더. 갑자기 막 너무 넘어가서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모든 툴들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작업 영역이라는 게 언제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A4 용지 사이즈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인쇄를 하든 뭐라든 보여지죠. 이렇게 반쯤 걸쳐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인쇄되고 얘는 안 나오죠. 요만큼만 나오고 요만큼은 나머지 옆에 있는 부분들은 안 나오죠. 그런데 라이노는 작업을 할 때 이 공간이 지금 여러분들 이 모는 판만 딱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이즈를 더 넓힐 수 없을까? 이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XYZ의 0의 0, 0의 0, 원점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포인트를 하나를 키죠. 포인트. 그러면은 여기다가 좌표를 쓰는 거예요. 0, 0. XY가 다시 0, 0 하면 점이 하나가 찍히죠. 이게 되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생경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아까 제가 카톡방 얘기를 했잖아요. 카톡방하고 똑같이 친구야 점을 찍을 건데 운동장에 가서 점을 찍을 거야. 그런데 축구 골대가 어디에 있는 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방향에서 정문을 바라보고 운동장에 있는 오른쪽에 골대 축구 골대에 정 가운데다가 축구 골대의 이렇게 내기퉁이 위에서 보면 내기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기퉁이에 정 가운데다가 점을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혹은 운동장에 내가 학교 건물에서 정문을 바라보고 가장 왼쪽, 그러니까 X축과 Y축 여러분 다 배웠죠? X축과 Y축으로 0점을 찍는 게 학교에서 계단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운동장이 시작하는데 제일 왼쪽에 0점을 찍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그릴 건데 정문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10m를 쭉 직선을 하나 긋자. 그 다음에 그 끝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5m 정도 직선을 긋자. 다시
학교 건물 쪽으로 쭉 10m를 그리자. 뭐 이런 식이면은 하나하나 행동을 명령을 지령을 주고 그거에 따라가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화 돼야 되는, 연습이 돼야 되는 CAD를 사용을 하면서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좀 낯설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원을 그리는 걸 보여주자면, 이 일러스트라 같았으면 그냥 원을 그렸겠죠. 그리고 얘는 이게 운동장의 영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점 하나만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얘는 어디에다가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다가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그렸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이 영역에 제한이 없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커맨드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그림을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그 그림 부분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커맨드를 잘 배워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 명령어가 되게 생뚱맞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뭐 영어 회화 학습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축소 하다가 보이지도 않죠? 지금 축소했어요. 이게 축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가운데 휠을 갖다가 내려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다 그렸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줌. 그 다음에 all이죠. all의 대문자 a를 갖다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 선을 그리고 싶은데 라인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텍스트 창에. 그 다음에 선을 그리고 싶은데 어디에다 그릴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스타트 라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CAD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뭔가 만들 때 너무 능력치가 뛰어난 거예요. 너무 능력치가 뛰어나고, CAD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주 쉽고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CAD를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어려워 라고 하는데,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나는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내가 아주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쓸 수 있게 할 거야. 어떤 생각으로 만들까요? 후자겠죠. 대부분은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뭔가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품도 내가 아주 위대한 작가니까 위대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작업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모두 다 후자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내 생각을 알리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렵게만 다가올 거고,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다시 자, 화면을 다시 4개로 쪼개져 있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 자, 아주 기본적인 이제 활용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손바닥으로 바뀌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손바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모든 평면들, 얘네 3개는 탑, 프론트, 라이트는 평면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그릴 때 탑은 위에서 보는 화면이고, 프론트는 앞에서 보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보는 거예요. 맥스에도 거의 같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뷰는 라이트가 아닌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셋 뷰라고 하는 데서 뭐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를 두고 싶다, 바뀌죠. 레프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이것도 맥스에 있었던 거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맥스에서는 어떻게 썼죠? Alt키인가를 누르고 아마 가운데 휠인가를 썼던가 그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탑뷰에서는 줌인, 줌아웃, 휠로 할 수 있고요.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레프트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어떤 입체를 그렸을 때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퍼스펙티브는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돌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줌인, 줌아웃은 그대로 마우스 휠을 쓰는 거고요. 로테이션, 화면 돌리는 거는 마우스 오른 버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줌인, 줌아웃은 휠로. 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있거나,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에 옆에 또 오브젝트를 또 그리죠. 계속 그리죠. 계속 그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용법이에요. 여기 지금 다 평면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라인들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들만 있는 거를 주의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거, 더블 클릭하면 전체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 맥스 배울 때도 아마 선생님이 탑뷰에서만 우리 작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맥스를 배울 때 탑뷰에서 작업을 하자라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노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탑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탑뷰에서 그림을 그릴 때 X 가로는 X, Y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만 먼저 작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 두 번째 수업까지는 라이노의 평면 드로잉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정리를 하면, 오늘 라이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라이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면 구성, 사용법 등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여기 있는 커맨드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이 마우스 버튼을 아주 마우스 화면 구성 이런 것만 좀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줄까 합니다. 그냥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내는 숙제예요. 뭐 학점에 들어가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금 폴리라인하고 네모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번 펼쳐 볼게요. 이렇게 펼치는 거, 요 밑에 있는 걸 삼각형을 누른 다음에 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누르면은 펼쳐지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 위에 타이틀 바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휠을 누를 수가 있겠죠.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이라는 게 메뉴가 떠요.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은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우스 이렇게 누르면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사각형을 많이 써 그러면은 사각형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뭘 누르지 않았는데 계속 사각형을 어떻게 계속 그릴 수가 있죠? 보세요. 방금 썼던 메뉴 어떻게 반복이 되나요? 이거는 마우스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또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방금 했던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토캐드라고 하는 그 대명사, 캐드의 대명사인
오토캐드에도 똑같이 사용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노를 쓸 수 있으면 오토캐드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오토캐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를 배우면 오토캐드 하나만 가지고도 오토캐드에서 이제 선 그리는 거 몇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건축사 사무소나 건설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도면을 보는 방법하고 그런 것만 좀 익히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 라이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디자인 스튜디오,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부터 해서 건축사 뭐 취업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혹은 작가로 활동을 해도 작가로도 굉장히 큰 활용도가 있는 소프트웨어, 되게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문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이번 학기 그러면 다음 학기까지 해서 잘 따라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과제를 안 냈네요. 네. 자, 지금 사각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를 메뉴를 뭐 꺼냈다 넣었다, 뭐 원 그렸다, 이런 것들 그냥 연습을 하는 거를 첫 번째 숙제로 하고요. 두 번째 숙제로는 뭐냐면 자기의 방을 탑뷰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을 탑뷰에서 그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원래는 수치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방 구조를 그려보는 거예요. 방 구조를 그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있는 방은 제 작업실인데 창문이 요쯤에 있고요. 벽이 분명히 벽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두께가 이 정도가 되고요. 느낌으로만 그리는 겁니다. 느낌으로만. 여기에 방 문이 있어요. 컨트롤 Z 하면은 방금 한 것도 취소도 할 수 있고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방문이 이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이 여기에서부터 쭉 있어요. 이렇게 이 네모난 게 컴퓨터 책상의 상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따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장도 있는데 책장은 조금 다르게 그리고 싶어요. 얘를 잡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붙어 있을까요? 네, 두 개가 돼 있어요. 하나 이렇게 옮길 때 또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쉬프트 키를 지금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밖에 이동 못해요. 네. 자, 요걸 가지고 자기 방 구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걸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연습 삼아서 그린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렉탱글인데 코너가 모서리가 동그란 렉탱글이에요. 이런 거 같고 이제 이렇게 책상을 그렸으면 이제 의자도 있어야겠죠. 의자 팔걸이도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쪽에 똑같이 그리고 싶어.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쭉 갖고 와서 대충 눈으로 놓고 위에서 보는 의자예요. 웃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대화창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거울이야. 거울로 반사시켜야 되겠어. 미러라고 쳐보는 거예요. 미러.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 거울면이야. 그래서 반사시키는 거. 예전에는 맥스에서 아이콘들 가지고선 했거나 뭐 시미터리 뭐 이런 명령어들 사용을 했을 건데 이렇게 텍스트로 쳐갖고 키워드 몇 가지만 가지고서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아닌 숙제처럼 연습을 꼭 해봤어요. 그냥 자기 방 구조 이거는 파일을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세이브해서 네, 컴퓨터가 잠자고 있었어요. 메모리에서만 지금 작업을 하냐고. 저희가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3DM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번하고 나의 방 그려보기 과제 뭐 이렇게 해서 학번하고 뭐 누구 임도원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서는 작업을 저장을 해서 제 수업 때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과제를 이쪽으로 3DM 파일들을 다 압축을 해서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한번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네모 사각 박스만 그려서 방처럼 방의 배치도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컴퓨터도 그립니다. 네, 컴퓨터 뭐 별거 있나요? 네. 마우스도 있겠죠. 네, 마우스예요. 키보드예요. 네, 이건 키보드고 이건 모니터예요. 네, 이렇게 아무튼 그린다 생각을 하고, 네, 그린다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서 보내줘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